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미국의 전설적인 벤처 투자자 존도 많이 들어보셨죠? 엄청 유명한 분, 벤처에서 돈도 많이 버시고, 제가 굉장히 놀라운 건 여기 스탠포드 대학의 16 달러, 역사상 대학 기부금 뭐 역사상 두 번째로 큰 14조, 너무 부럽습니다. 서울대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왜 이런 사람들이 뭐 갑자기 나이가 많이 들어서 뭐 너무 많이 들었나? 왜 갑자기 이 많은 돈을 기후에다 투자를 했다? 우리가 지금 백그라운드 봤잖아요. 우리는 지금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경로보다 더 많은 배출하고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IPCC 보고서에서 정말 극단적이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자연재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액션을 안 취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액션을 취하려면 경제 그리고 돈 이게 안 따라오면 안 된다는 강력한 근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투자를 하면서 했던 말이 저기 있는 거죠. 이제 기후변화 해결하는 게 결국 우리 인류의 삶에서 가장 큰 경제적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세상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정도 투자하면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후테크라는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은 기후테크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후 변화할 때 그 기후와 기술의 테크놀로지를 합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총 5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린테크, 지오테크, 푸드테크, 에코테크, 카본테크. 그래서 클린테크는 에너지와 자원에 관한 이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들이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클린테크고, 카본테크는 실제적으로 요즘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100대 기술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CCUS처럼 바로 공기 중에 탄소를 포집하는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 카본테크고, 에코테크는 이제 주로 자원 순환과 관련된 뭐 AI나 여러 가지 최근 기술을 써가지고 자원 순환을 통해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 네, 푸드테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식품의 생산 소비, 작물의 재배나 관리, 그다음에 음식물 만드는 이런 것까지 해서 농축산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 푸드테크 기존에 많이 요즘 뭐 많이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공생대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 중에서도 이제 좀 더 기후 변화의 탄소 감축이나 기후 적응 쪽에 좀 포커싱된 부분이 푸드테크에서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지오테크는 주로 이제 기상 예측, 모니터링, 그다음에 탄소 산정,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산업도 있고 새로운 산업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클린테크의 재생에너지를 잘 만들고 수요 예측을 잘하려면 결국 지오테크 분야에서의 정확한 자연적 태양광이나 바람에 대한 예측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동돼서 갈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클린테크, 카본테크도 연동돼서 갈 수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분류가 되어 있는 거는 좀 더 이제 집약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부분에,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 그럼 보통 자기네들 학문 분야, 어디가 가까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조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이런 산업이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느냐, 요거는 이제 민간에서 만드는 보고서의 부분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10년째 보면 222빌리언, 그 다음에 210%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여기 성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최근에 이제 경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벤처 투자는 사실 줄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근데 기후테크 분야는 벤처 전체 투자 분야에서는 포션이 작긴 하지만 어쨌든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생 분야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막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도 지금 굉장히 미국 이런 못지않게 크게 투자를 해서 시장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제 기후에 이제 그 기후테크 쪽은 민간 펀드가 굉장히 큰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펄스트 루프 콜레이션, 뭐 프론티어 등 뭐 이런 민간 펀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펀드 에이전시들이 이제 뭐 그런 소위 빅테크 기업들에게 돈을 유치를 해서 필요한 데다가 쏟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여러분 아는 뭐 애플이든지 뭐 아마존이든지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죠? 보잉, 뭐 여러 가지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거죠. 이런 펀드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필요한 기후테크, 돈이 필요한 쪽에다가 이제 쏟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우리나라에는 생소하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식으로 북미에도 기후테크 200 이렇게 선정을 해서 다양한 분야, 폐기물, 뭐 모바일, 뭐 카본테크, 푸드테크 여러 기업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일반에도 공개되어서 투자도 받고 운용도 되고 또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죠.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2개 정도를 뽑아봤어요. 아까 뭐 200개, 300개 너무 많은 데서 저도 좀 재밌게 본 분야인데, 먼저 이제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련 AI 기술을 이용해서 폐기물의 최적형 자원순환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서울대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미국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좋죠. 얘네 쓰레기차 돌아다니는 거 말도 엄청 경유차 기름을 쓰기 때문에 아주 그런 사상업까지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유치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유니콘까지 성장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클라이맥 웍스는 아마 뭐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루비콘은 어떻게 보면 미국을 대표하고 있는 기후테크고, 클라이맥 웍스는 이제 유럽을 대표하고 있는 기후테크인데, 얘네는 아까 그 보면 그 카본 테크 쪽,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저 뭐죠? 시래기처럼 생긴 쟤네가 일반 대기 중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CO2만 싹 없애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는 마치 그 어벤져스처럼 지구를 구해줄 희망 회사로 성장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과학 기술에 근거해서 뭔가를 계속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집 규모를 계속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기차만 해도 전기차에서 쓰는 전기가 더 발전소에서 대출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블레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술이 좋아지면 바뀔 수밖에 없죠. 자동차의 효율이 좋아지고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면 어쨌든 전기차가 단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 포집 규모가 얘네 들어가는 그 에너지에 비해서 너무 태값이 작다고 하지만 기술이 좋아지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가고 있어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내는 지금 현황이 어떠냐? 국내는 이제 뭐 기후테크라는 분야가 뭐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고, 기후테크라는 것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얘기는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뭐 소품 벤더스, 뭐 인피저닝 파트너스, 그다음에 뭐 비엔지 파트너스, 이런 탄소 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 그다음에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그런 산업이나 연구에 투자를 해주는 벤처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2023년 저희가 4월에 기후테크 벤처 스타트업 간담회를 합니다. 저도 여기 있죠. 제가 지금 탄소중립 노쇠성장위원회에 있는데,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고, 그죠?
그렇다고 이제 산업이나 경제를 위축시킬 수만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산업이 아닌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경제 성장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 이제 기후테크라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모든 걸 새롭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런 쪽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고 해서 이제 국가에서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후테크에 관련된 센터가 서울대학교에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생겼습니다. 2023년 4월에 서울 국가지정연구소로 승인이 설립됐고 기후테크 포럼, 기후테크 교육, 그다음에 컨설팅 이렇게 주로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 이제 10월에 대한상의와 함께 우리나라 기후테크 포럼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도 참여하고 벤처, 대기업, 투자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소풍벤처스나 카카오 같은 데서는 젊은 사람,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나 물론 학생이 아닌 젊은 분들한테도 이런 기후테크 쪽에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들을 해주려고 해야죠. 무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랑 같이 진행을 하고 아마 9월에 공개가 될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초대권을